안녕하세요 여러분, 림온입니다. 여러분 새해 계획 잘 세우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남매 중에서 장녀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자기관리 그리고 마인드 관리적인 부분도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나눠보면 어떨까. 실제로 제가 20, 30대 초반에 알아두었으면 진짜 좋았던 이야기들, 저의 경험담들을 꾹꾹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으니까요. 자기관리에서부터 마인드 관리까지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관리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피부 관리죠. 저한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쉬운데 어렵잖아요. 20대 때랑 30대 초반에 확 달라져요. 내 피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뭔가 모르게 피부 축축 처지고 화장을 해도 생글생글함이 없고 주름에 끼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게 32에서 33 이때부터 피부 때문에 내가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탄력 관리를 30대 때부터 꾸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피부과 루틴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건 실제로 저랑 일했던 피부과 원장님께서 30대가 되던 해에 저한테 알려주셨던 팁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고 나머지는 홈케어,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때 해주셔가지고 저는 30대 때부터 그거를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관리를 받으면 좋을까? 탄력 관리 중에서는 너무 이것저것 듣는 것보다 크게 이 두 가지를 알고 받으시면 가장 좋은데요. 고주파 레이저랑 하이프 초음파 레이저를 추천을 드려요. 피부가 얇다, 피부 겉에 뭔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어졌다, 잔주름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는 고주파 레이저를 받으면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써마지, 텐서마, 올리지오인데 30대 초반에는 올리지오, 텐서마, 그리고 30대 중후반 40대가 넘어갔다 했을 때는 써마지를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피부가 두껍거나 얼굴형 라인이 무너졌다, 나는 이 이중턱에 지방이 많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하이프 초음파 계열의 레이저를 받으시면 좋아요. 피부에 기둥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스층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 생성이 촉진이 되면서 이 기둥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레이저인데 대표적으로 울세라, 슈링크 더블로 이런 계열이거든요. 피부가 좋을 때 가세요. 피부가 나쁜 상태일 때는 내 본연의 좋은 콜라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뭘 받아도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아우 돈만 아까워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생리 전에 트러블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시술을 받고 나서 더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피부 상태가 가장 안정적일 때 탄력 레이저를 받아야 더 시너지가 나면서 효과를 잘 볼 수가 있다. 도대체 스킨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 30대 이후에 정말 잘 관리해줘야 되는 게요, 저는 피부의 투명도라고 생각을 해요. 애기들 피부 보면은 진짜 맑고 투명하죠. 근데 지금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어릴 때 그 맑은 느낌이 없어요. 그냥 칙칙하고 힘없이 뭔가 그늘져 있는 느낌, 속에서 맑고 투명한 느낌. 이거 어디 갔지? 왜 우리 풍선도 빵빵하게 불면은 맨들맨들하고 속이 투명해 보이면서 광택이 돌잖아요. 바람 빠진 풍선은요 쭈글쭈글하고 색도 탁해 보여요. 30대 피부가 딱 그런 피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피부는 탱탱한 콜라겐으로 촘촘하게 빈틈없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빛이 고르게 반사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 콜라겐도 노화가 되면서 탄력을 잃게 되고 피부 구조가 불규칙하게 되니까 빛이 난반사가 되면서 피부가 칙칙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피부에 자극들이 쌓이면서 이 내 콜라겐조차 노화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콜라겐들은 많이 생성이 돼도 어차피 노화된 콜라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노화된 콜라겐 상태에서 단순히 콜라겐을 채우고 바르고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진짜 좋은 콜라겐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발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이 헤라의 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입니다. 사실 헤라는 블랙 쿠션을 더 유명하지만 저는 어릴 때 엄마 덕분에 아모레 제품들을 막 이렇게 구매를 하면서 저한테는 헤라가 기초 제품으로 더 각인되어 있던 브랜드거든요. 그만큼 헤라는 스킨케어에 굉장히 탄탄한 브랜드이고 실제 백화점에서도요, 나 피부에 투자 좀 한다 라고 하는 VIP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라인이 헤라의 시그니아 라인이에요. 제가 이 헤라의 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을 쓰면서 좋았던 거는 크게 두 가지, 진짜 제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 피부의 밀도가 촘촘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피부가 얇은 편이에요. 힘이 금방 빠지거든요. 화장품이 딱 힘을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한데 이거는 되게 녹진하게 피부에 쭉 들어오는데 피부 안쪽까지
가득하게 채워준 느낌이에요. 바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피부가 단단한 힘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았던 건 두 번째, 피부에 투명도가 생겨요.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도 정말 놀랬던 게 그냥 단순히 밝고 환해지고 그 톤이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맑고 투명한 느낌. 내가 20대 때 가지고 있었던, 다시 보고 싶었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정말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아, 이제 내 피부는 끝났나 봐. 근데 제가 이 제품 쓰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신기한 거예요. 아, 이게 내 플라시보 효과인가? 막 이러기도 하고 헤라 미팅에서 물어봤었어요. 그 투명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단단하게 채워진 느낌도 좋고, 아모레퍼시픽에서 90년이 넘는 연구과정 속에서 탄생한 화이트 카멜리아 엑소라는 핵심 성분이 이 헤라의 시그니아 라인에만 들어가 있대요. 제가 아까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좋은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럼이 피부 리페어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건강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피부가 좋은 콜라겐들을 만들어내니까 피부가 달라지죠. 근데 실제로 이 건강하고 좋은 콜라겐들이 어린아이들 피부에서 발견되는 유스 콜라겐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유스 콜라겐이 48.6%나 생성된다라고 하는 이 결과치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콜라겐들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피부에 채워진다는 느낌이 달랐던 거죠. 피부 자체 리페어력을 강화를 시켜서 사용을 중단을 해도 리페어 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임상 테스트를 보고 되게 놀랬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르는 게 가장 좋냐? 에센스, 세럼, 크림 딱 3가지 루틴이거든요. 에센스가 길을 열어주고, 세럼이 탄력을 채워주고, 크림이 유지를 시켜줘요. 우선 워터 에센스는 퍼스트 에센스인데요.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실은 이 안에 골드거든요. 화이트 카멜리아 엑소에 카멜리아 PDR인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10가지 핵심 노화 징후를 1시간 만에 개선해준다는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바르면 살짝 점도가 있는데 피부 사이사이에 농축돼서 싹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이 안에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피부 결을 정돈해준 성분이 있어서 바르고 나면은 피부가 매끈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럼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세럼이 묵직하게 피부 속부터 피부 겉까지 꽉 채워준 느낌이거든요. 쫀득함이 너무 좋아요. 이건 바이탈 리프팅 크림인데 고객 만족도 100%를 받은 크림이거든요. 엄청 꾸덕한 크림이 아니거든요. 되게 부드러운데 바르고 나면 피부를 확 잡아줘요. 이게 각질층에 10층까지 채워주는데, 이게 세럼하고 동일한 핵심 성분뿐만 아니라 동백유래 사포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왜 우리가 날씨나 히터, 뭐 메이크업 하면서 퍼프 같은 거에 의해서도 피부에 자극을 받잖아요.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페어를 빠르게 해주면서 72시간 동안 보습이 되는 크림이거든요. 바르고 나면 탄탄한 속광이 돌더라고요. 나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30대 초반에 이런 좋은 제품 알았으면 어땠을까. 확실히 주변에 좋은 화장품 쓰시는 분들이 이 피부에 굴곡 없이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를 되게 깨닫게 해준 제품이기도 해요. 피부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탄력이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어떠한 관리를 받아도 효과가 없더라, 정말 돈 아깝지 않은 제대로 된 안티에이징 관리 받고 싶다, 혹은 비싼 관리 받고 나서 그걸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추천을 하는데요. 다만 이 제품이 하이엔드 브랜드다 보니까 선뜻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가까운 백화점에 헤라 매장에 가셔서 꼭 테스트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헤라 팝업 중이라고 하니까 꼭 방문하셔가지고 체험도 해보시고 올해의 내 탄력 케어 플랜에 이 시그니아 라인을 넣어보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은요, 30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명품 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쯤이 있으면 좋다 막 이러면서, 저도 명품 가방을 몇 개 실패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 오래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유행하지 않는 가방을 들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타일에 맞는 거를 사자. 가방이 비싸잖아요. 명품 가방 처음 살 때는 샤넬의 클래식백, 보이백, 19백, 디올의 레이디백 이런 거 사야 된대 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제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가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방만 보인다거나 나 샤넬 들었어, 디올 들었어, 딱 이 정도의 느낌 같은 시그니처 가방 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방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가방이 나한테도 가치 있는 가방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물음표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로는 내 스타일하고 실용도에 맞춰서 명품 가방을 사봤더니 너무 잘 드는 거예요. 내 스타일하고 막 조화가 되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산 만큼 내가 잘 들고 다니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세월이 지날수록 진짜 내 흔적들이 묻어나와서 정말 나만의 명품 가방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핵심은 물론 나와 스타일이 맞다면 가장 대표적인 제품을 사는 것도 좋지만 가격이 비싼 만큼 내가 정말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딱히 유행을 타지 않는 나의 세월의 흔적을 같이 할 수 있는 명품 가방을 들게 되면 실패 없이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마인드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해 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최고지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결혼 생활을 경험하면서부터 바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남편하고 왜 결혼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거슬리는 게 딱히 없어서. 근데 되게 이게 성의 없는 말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여자 문제로 문제가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술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다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의 제 남편한테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냥 하나도 드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느낌이라고 봤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확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불안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일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거에 있어서 안정적인 상황일 때 되게 행복함을 느낀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상대적으로 안정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애정적인 면에서도 서로 모든 걸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애정적인 불안의 요소들이 터트려지지가 않으니까 이 결혼 생활이 저한테는 항상 평온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안정형의 남편, 그리고 매일 나랑 같이 하는 이런 남편이 어느 누군가한테도 좋은 남편의 기준이 될 수 있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 정말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돈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덜 가정적인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조금 덜한 것 같고 해서 좋은 남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기준이지만 그 친구의 기준에서는 경제적으로 나를 채워주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줬으니까 좋은 남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제가 마냥 착한 사람 만나라고 했었을 때 경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의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가장 불편해하고 뭐에 대한 결핍이 있는지 그거를 가장 잘 파악한 다음에 지금 이 상대와 결혼했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마찰이 되지 않는지 서로 이 가치를 충족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고 알고 싶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 좋은 남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은요, 항상 따라오는 것. 불안함이죠. 근데 이 불안함을 설렘으로 바꾸는 마인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항상 사람은 불안하죠. 작년에도 불안했고 재작년에 분명 불안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물론 불안할 때가 올 거예요. 아마 10대, 20대, 30대를 지나오면서 항상 불안한 순간들은 이어져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이 언제 제일 심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잘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지 못했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되게 자신 있게 퇴사를 하고 나서 처음에 방향을 잡았을 때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안 잡히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 너무 어려운 건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나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쭉 하나씩 적어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거나 슬펐던 일들을 한 문장씩을 쭉 써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댄스 대회 나갔던 일, 그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등등등 이런 상황들을 쭉 적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어릴 때는 그냥 무대 서고
나도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로 무대나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거나 뭔가 도움을 줬을 때 굉장한 만족감을 느낀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 새해니까 다이어리도 새로 사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에서부터 지금의 나를 쭉 적어보고 상황이나 감정을 적어보면서 나를 잘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머리가 복잡하고 우울할 때는요, 그 상황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와 이랬을 때 무작정 막 3시간, 5시간 막 걷고 회사 다닐 때 막 스트레스 받을 때도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 상황이나 그 감정에 깊이 있게 빠져들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우울한 기분이나 감정이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막 받을 때는 운동을 하고 막 땀을 쭉쭉 빼면은 금방 기분 전환도 되고 에너지 전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에 너무 나를 빠뜨려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떨어뜨려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항상 나쁜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이 꼭 따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잘 되려고 지금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라는 생각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단단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모든 이야기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또 좋은 기준과 좋은 노하우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